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 정권이 되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 엄혹했던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은데요. 19일간의 단식으로 탈수와 정신 혼미 등의 증상을 보이며 결국 병원으로 후송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병원에 후송되자마자 윤석열 친위부대인 정치검찰들이 계획에 맞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정적 제거와 야당 분열 작전에 돌입한 겁니다. 제1야당 수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에 긴급 후송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지 19일째인 오늘 건강 상태가 한계에 다다르면서였는데요.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는 야당 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모습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커지는 걸 차단하기 위한 놀라운 타이밍이었는데요.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자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함인 겁니다. 오늘 아침 오전 7시경에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으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로 119 구급대에 의해서 긴급 후송 조치돼서 여의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의 성모병원에서 긴급 응급조치를 받고 방금 전에 녹색병원으로 다시 이송 현재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한 6시 50분경에 비서실 직원이 건강 점검차 대표님 방에 들어갔었는데 대표님께서 눈도 못 뜨고 그리고 좀 정신도 좀 혼미하시고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점검이 돼서 그 자리에서 바로 119에 긴급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9 구급차가 바로 와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대표님을 전혀 일어나실 수가 없는 상태여서 바로 이불을 통째로 들어서 그렇게 해서 119 구급차에 실어서 여의 성모병원으로 바로 긴급 후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다각적 검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장기간 단식으로 현재 신체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녹색병원으로 다시 또 후송 중이기 때문에 이후에 또 상황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정리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한 동시에 터져나온 것이 오늘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였습니다. 9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국을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또 그리고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께서 병원에 긴급 이송된 상황에서 중앙지검에서 영장 청구를 전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거이자 파렴치하고 잔인한 영장 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를 한 명을 마녀 사냥하듯이 정해놓고 370여 회의 압수수색과 6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탈탈 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차례의 소환조사에서 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정해놓고 답정 수사, 답정 영장 청구를 한 것입니다.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했더니 비회기 때 수사하고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했더니 질질 끌다가 정기국회까지 끌고 와서 기었고 오늘 영장 청구를 할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향해 검찰이 거침없는 칼날을 들이대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이 원하는 바대로 추석 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대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걸 노린 거죠. 같은 시간 검찰은 이날 이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요. 이 대표가 병원에 후송되기를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위증교사, 외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7개월여 만입니다. 야당 대표가 단식 끝에 병원에 후송된 직후 이어진 검찰 영장 청구로 여야 대치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당초 구속영장 청구가 18일로 점쳐진 상황에서 이날 아침 이 대표 병원행으로 변수가 생길지 주목됐지만 검찰이 계획대로 영장 청구를 꺼내든 겁니다. 이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타이밍을 역으로 이용하려 했던 거죠. 민주당은 크게 격양된 상태인데요. 한때 당 일각에서는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박강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총을 열고 정부 여당과 검찰을 규탄했는데요. 조정식 사무총장은 의총에서 이 대표가 긴급 이송된 상황에서 중앙지검이 전격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청구한 9시는 윤 대통령이 출국을 한 시간인데 그에 맞춘 것이라며 파렴치한 영장 청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신인한 일국의 법무부 장관도 또 깐족거리며 도발을 시작했는데요. 5년짜리 일개 공무원이 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리도 깐족되는 걸까요? 정권이 바뀌면 망명이라도 할 생각인 건가요? 마침 그는 엑스포 홍보활동을 한답시고 이미 조세 회피처인 몰타와 안도라를 방문하고 귀국한 직후였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소환 통보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는데, 그렇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의 범죄 혐의 수사입니다.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옹호하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은 누구도 구속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법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게다가 미리부터 어떤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수사를 맡고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 통보가 된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만든 상태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겠죠. 국방장관 탄핵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랬었죠? 탄핵이라는 제도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불법이 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헌법상.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표 비위 맞추기 위해서 탄핵은 하기로 결정해놓고 만만한 탄핵 대상을 그 이후에 물색하는 것, 그게 지금의 상황 아닙니까? 탄핵 제도가 이런 제도는 아니죠. 민주당은 헌법을 이재명 대표의 비위 맞추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시화되면서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 21일 표결 또는 21일 본회의 보고, 25일 표결 두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21일 표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25일은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21일에 끝나고 추후 25일에 본회의를 열지 안 열지는 불투명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간 협의 사항이라고 말했는데요. 국힘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20일 보고되면 21일 바로 표결해야 한다면서 국회법상 72시간 내 본회의는 21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초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단식 상황과 맞물려 영장 청구로 당내 부결론이 크게 부각된 상태입니다. 부결을 주장하는 친이재명계와 원칙론을 강조하는 비이재명계, 즉 수박들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만일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들도 결국 국힘당과 한패임을 자인한 꼴이 될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권력 연장을 위해 당대표를 저들에게 넘겨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될 텐데요. 정신들 똑바로 차렸으면 합니다. 끝으로 18일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고권을 박탈토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판결이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사법부도 검찰에게 접수된 듯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정권이 끝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애초부터 부당한 수사였습니다. 비회기 때 당당하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요구도 묵살당한 채 결국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야당 파괴 분열 공작, 조작 정치 공작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무도하게 야당 파괴 공작을 하는 정권은 일찍이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부당한 영장 청구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